제가 이번에 명태균 씨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분이 명박사잖아요. 진짜 박사가 있어요? 아니 박사가 있어서 박사가 아닌 거죠. 이분. 아 그냥 본인이 동아일보에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명박사라고 불렸다던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박사 학위는 없는데 박사 학위나 이런 것도 없는데 다 박학다식해서 내가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이 이분을 명박사라고 불렀다라는 증언은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다고 하고 뭐 몇 명이 그렇다고 하니까 명박사라고 불린 게 사실이고 명박사라고 불러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웃긴 얘기를 봤는데 그 SBS 라디오에 우리 윤 실장님이 나왔어요. 윤 실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 실장님. 누구죠? 이분도 이제 평론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하시는 분인데 아 나랑 친한 형? 지금 누구 얘기 하나 했네. 네. 윤 실장님이 윤 실장님이 아유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저것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뭐 한국 갤럽도 있고 뭐 한국 리서치도 있고 뭐 이런데 기관이 있고 언론사라고 하면은 뭐 한겨레도 있고 뭐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뭐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교수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 그러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고 뭐 이러면은 그게 뉴스인데 그게 참 본인이 얘기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옳게 된 대한민국의 뉴스인데 지금 그르게 된 대한민국의 뉴스 명박사님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실은 조금 그렇게 무게감 있지 않는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매체에서 취재해가지고 나온 녹취록에 나오는 무슨 이런 것들이 전국의 핵심을 막 강타하고 이런 게 근데 적응이 안 돼. 근데 그게 또 진실이고 진실인 것 같고 왜냐면 용산의 반응이 석연찮고 네, 용산의 반응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면은 명태균 그게 누구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 이 가짜 뉴스다. 옛날에 이제 자기 뭐 청와대 관계자라고 돈 뜯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 영부인이랑. 당장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매우 쳐라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며칠이나 지나가지고 저희가 명태균 씨가 막 동아일보에서 내가 그 아크로비스타를 몇 번 갔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갔고 내가 뭐 국무총리는 이 사람을 해라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켜라 그쵸.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보내라 뭐 이런 말도 하고 나 건드리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건드릴 수 있겠냐 뭐 이런 그 얘기는 채널에 있다가 네. 하고 검찰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고 JTBC에서는 무슨 뭐 내가 아직 내가 한 거에 20분의 1도 안 나왔다가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다 뒤집어진다 막 이런 얘기하고 동아일보에서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김건희 얘기해가지고 내가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랬더니 관계가 끊어졌다 이러고 내가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는데 그런 저 가짜 뉴스를 당장 오랏줄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이에요 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할 때여서 명태균 씨도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한 번씩 만나보라고 해서 한 번씩 만난 게 다고요. 자 만났다 첫째 만난 게 사실이다. 둘째 그러면 만났는데 집에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해서 그때 집에서 만난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이 관계를 끊으라 그래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실 해명이에요. 만났다. 이 집에도 왔다. 인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면은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변호사?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 많이 받아야겠다. 팩트는 부정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어려운 사건이니까 어려운 사건이다. 이거는 부정을 못 하는 팩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확인이 안 되는 건 일단 부정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뭐 경남지사 공천 고 이제 관계 있는 거 아니냐 박완수 뭐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근데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데리고 와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음.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손을 들더니 그 나 아니요 그거 이런 그게 나요 이러더니 내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시켜줬다니까 무슨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뒤에 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손을 들더니 그거 분명히 그 전까지는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렇고 저렇구나 아닐걸 이러던 분이 뒤춤지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손 들고 나오더니 내가 말이야 처음에 그거 저 윤석열 대통령이 별의 순간 어쩌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나려고 그랬는데 같이 와 있더라. 그거 만나자고 그러고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랬다고 이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나달라고 또 전화가 와서 그래서 또 만났다. 그랬죠. 만나러 갔더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있더라. 그 사람들 꽤 친해 보였다. 그리고 그때 만나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전화번호가 명태균 씨 번호였다. 명태균 씨가 전화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 저는 거의 그 김무성 대표가 홀랑 쏘갔다는 그 가짜 수산업자.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위 당직자가 이제 이준석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똥이 된 거죠 지금. 더러운 똥 같은 게 된 건데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엮여 있다 보니까 이분이 빵 터지면 다 묻으니까 그 전까지는 야 적당히 이거 묻어도 터지면 안 되는 거니까 터지면 다 같이 똥 묻으니까 묻어도 좀 이렇게 이렇게 묻어두다가 갑자기 이게 점점 어쨌든 터질 위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준석 쪽으로 휙 넘긴 겁니다. 이렇게 휙 넘겼더니 이준석 쪽에서 이렇게 팍 한 다음에 이거 뭐야 왜 우리 쪽으로 넘겨? 다시 용산에 이렇게 휙 넘기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동아일보에 등장해가지고 저기 제가 소개시킨 거 맞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쪽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막 이래요. 박완수 지사 쪽이 손들고 국민의힘 고위당직자하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 번씩 갔다고 그랬잖아요. 용산이. 그때 국민의힘 정치인은 전 거 같아요. 그래 손들고 얘기해.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윤한홍 의원 있잖아요.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 윤한홍 의원이 그때 내가 명시는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끊으라고 얘기했는데 끊으라고 얘기했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퍼즐에 맞춰지는 게 뭔지 압니까? 애초에 2022년도에 창원 의창의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박완수 지사가 경남지사 출마를 그쵸. 예. 거기 박완수 의원 지역구인데 예. 이제 경남지사 나가면서 김영선 의원이 거기로 딱 거기가 들어가죠. 비게 되는 건데 예. 근데 그 전에 박완수 지사가 가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누구랑? 명태균 씨랑. 자 박완수 명태균 팀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랑 그런 김영선 전 의원 한 편인데 명태균 씨랑 또 한 편이 누구예요? 박완수 지사죠? 그렇죠. 그러면 팀 명태균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팀 명태균이 박완수, 김영선, 명태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시점에 2022년 요 시점에 이렇게 한 팀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윤한홍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때부터 명태균은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윤한홍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는 안 돼. 비토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하려고 그런 건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이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리고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윤핵관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팀 윤핵관은 다른 사람을 밀은 거예요. 팀 윤핵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팀 윤한홍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팀 명태균하고 팀 윤한홍이 그때 알력이 있었던 거지.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건데 그런 뷰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한홍 씨가 난 그때부터 명태균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 주변에 이제 하고 다녔다는 얘기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여기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그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하대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러니까 그 맥락은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몸이 막 달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태균 씨
팀 명태균들이 아 왜 재보궐선 공천이 돼야 되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천이 왜 안 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건데 명태균 씨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내가 항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지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짓이냐? 용산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되는 거야.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박완수, 김영선 조가 공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의 의미 뭐냐면 이 두 팀 간의 알력이 있을 때 용산이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가르마를 타준 거예요. 자 싸우지 말고 김영선 박완수 조로 하자.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갈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아 그러면 그때 2022년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판은 용산이 정리했구만. 용산 플러스 김건희 여사가 정리한 거 맞구만.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 대승했죠.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용산에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는 이번에 이 지방선거가 대승해서 기분이 좋은데 딱 한 군데가 져서 참 아쉽습니다. 예. 경기도지사를 진 게 아주 아쉽습니다. 이준석 대표 나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끈 선거를 대승했는데 그거 하나 줬다고 말이야 나한테 그러고. 근데 그것도 김은혜 안 박았으면 이겼을 텐데. 아니 근데 용산의 시각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완벽하게 판을 다 짜가지고 다 이긴 거다 이거는. 실제 자기들이 지금 다 판을 이런 식으로 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경기도도 그렇게 짰는데 니네가 비협조적이었어.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들이 비협조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진 거 아니냐. 이게 용산 시각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게 쭉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사람 허풍쟁이야 허세만 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정황에 대한 어떤 퍼즐이라는 게 근데 들어맞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3억 6천치 여론조사를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이권을 딱히 요구하지도 않아. 인수위를 김건희 씨가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 이제 스스로를 던지면서 고원과 충원을 아끼지 않는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토리를 그렇게 짜는 것 같아. 저쪽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물론 그 뒤에서 김영선 의원한테 급여 정확히 반띵해서 가져와요. 뭐 이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따로 뭐 챙겨달라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는 그냥 충원을 하는 조언 그룹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얘기를 아마 결계를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얘기가 갈수록 너무 깊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거죠.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스페셜 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스토리의 100%가 나온 게 아니어서 그니까 명태균의 야망 뭐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 평론가의 추론은 그러고 다녔는데 그것뿐이었겠느냐. 그러고 있었는데 2022년 재보궐과 지방선거 그렇게 됐는데 2023년 6월쯤 되면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 이 돈 회계가 이상한데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근데 선관위가 2023년 6월달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는 그 전년도 거를 이상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22년도 거를. 그렇죠. 회계 보고 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 12월이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검찰에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달에 검찰이 야 이거 수사한다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수사 이거는 명태균 씨 건하고 관련 있는 거야라고 소문을 냅니다. 검찰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권력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뭐가 이상해졌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끝났다. 명태균 씨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달부터 2024년 올해 1월달부터 명태균 씨의 드래곤볼이 있어요. 공천 주고 싶은 9명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핸드폰이 됐든 자료들을 드래곤볼 봤어요? 네, 봤죠 당연히.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 우리 조사면 선생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드래곤볼 한번 모아가지고 신룡님한테 한번 빌고 나면은 드래곤볼이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드래곤볼이 어디론가 가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측근에게
하드디스크 파쇄라고 아. 지시를 합니다. 명태균 씨가 아.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뭔가 온다. 전 그런 보도까지 못 봤어요. 네. 온다고 생각해서 네.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음.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음. 딱 하나뿐이다. 공천뿐이다. 음. 김영선을 배지를 달아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음.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개혁신당까지 트라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뭔가가 2023년도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명태균의 야망은 충신이었느냐? 22년 여름까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거나 이상한 짓을 했겠다. 그랬을 수가 있는 게 마각이 드러났겠다. 명태균의 야망은 충신에 그쳤느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명태균의 야망은 이제 그 대부호였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엔 관심이 없으나 대부호였을 수도 있어서 다른 이권 산업과 관련성이 또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랬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게 뭔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라는 생각이 들만한 무슨 일들이 있어서 이걸 끊어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24년 총선 때까지는 뭐 어쨌든 뭐 그 김영선 의원을 저쪽 김해로 빼서라도 이제 공천을 주는 작업을 쳤고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와 이제 어쨌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 흔적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완전히 그 손절당한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게 회색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회색의 영역이에요. 뭐가 회색의 영역이냐면 추정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김해로 옮기세요. 라고 명태균 씨는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어쨌든 추정하기로는 김해로 옮기세요 한 것 같잖아요. 김해로 옮기세요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해로 옮겼는데 공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로 옮겼잖아요. 그럼 공천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이게 뒤통수를 맞은 건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약간 창원 의창에 꽂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김영선 일단 비켜봐. 왜냐면 김영선 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창원 의창에 다시 나가는 거는 100%인 건데 거기 내가 꽂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비켜 해갖고 김해 나가면 공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일단 치운 다음에 김해로 비킨 사람은 근데 또 김해에 꽂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그 시도를 하다가 시도를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이 쉬어버린 건지. 근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은 사람도 김해에서 못 꽂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한동훈. 다른 야망, 한동훈의 야망 때문에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의 그래서 공천이 엉망진창이게 사거리에서 차가 막 가다가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가 돼가지고 너 비켜 안 비켜 막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어제 LG 야구 같은 거요? 야구 얘기하면 전 잘 모르고 두 명이 같이 잡으려다가 아무도 못 잡아서 LG가 그랬어요? 끝내기로 졌어요. 옛날에 한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공이 높이 떠가지고 저 위에서 떨어지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둘인가 셋이 모여갖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운데로 뚝 떨어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서로. 근데 아무튼간에 그 차들이 막혀갖고 있는데 저기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두 차 다 끌어가 버린 다음에 거기에 자전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거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 공천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거기도 꽂으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명분 삼아서 김영선 전 의원을 아예 정리를 해버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김건희 여사는 김해로 옮기면은 거기는 김영선을 꼭 꽂아주고 싶었던 건데 근데 누구 때문에 그게 이제 좌절돼가지고 사태가 이렇게 된 건지는 그거는 해석지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팀 명태균은 손절을 친 건지. 그러니까 만약 그 시나리오면은 창원 의창과 김해에 다 이미 김건희 픽의 내정자가 있었던 건데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을 치우고 싶어서 옮기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열받아 갖고 개혁신당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 들어갈 때랑 들어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으로서 해서 용산 뭐 처음에 청와대였습니다만 입성할 때는 어쨌든 뭐 여론조사도 한 3억 얼마치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초기에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랑 겹쳐 있을 때 이제 얘기도 좀 소원수리도 해줬지만 들어가면 나 이제 영부인인데 뭐 이제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이미 그때 심리적으로 손절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경남지사에 만약 진짜 관여돼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뭐 이권 문제라든가 뭐 이게 인볼브 됐다든가 또 이렇게 뭐 귀에 들어와서 안 되겠구만 이랬을 수도 있고 뭐 그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네. 앉아가지고 이제 떠드는 거 야망에 대해서 이제 떠드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한국 정치에 참 그 뭐랄까 공식 선상에서 막 움직이지 않고 꼭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근데 브로커도 브로커 나름이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급이 없잖아 체급이. 아까 윤 실장님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윤 실장님의 현타에 대해서 이게 그럴 법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 애초에 명 박사님 애초에 박사도 아니고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가 그런데 좀 그게 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일을 도모를 하시고 명 박사님이 해결사로 나타나고 막 해결을 하고 일을. 근데 그런 그 정서법이 또 있잖아요. 그 왜 신문에 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일 잘하고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간판은 좀 약하지만 일을 잘하는 실력자가 어디에 반드시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가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죠. 원래 세계관 자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박사가 아니에요. 진짜 무슨 실력 있는 진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인데 그 세계관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박사를 진짜 박사 진짜 여론조사 기관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명 박사님이나 척척 박사나 무슨 만물 박사나 유지 석사나 유지 박사나 다 뭐 비슷한 거야. 그 똑같은 거지. 다 옷 벗겨놓고 저기 수갑 채워가지고 구치소 보내면 다 먹고 싸는 사람 똑같아.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분이네.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 편견 없는 분이야. 나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아니 김건희 여사의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쪽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그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다. 저는 애초에 부부라는 거는 애초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부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양한 부부들이 있으니까. 저는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그러한 세계관을 좀 갖게 되는 계기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벌 회장님이 옛날에 점술가에 의존을 해요. 그렇죠.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재벌 회장님이 예를 들면은 그 얼마나 교수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중요한 어떤 자료들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점술가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러다가 막 돈 날리고 왜 이럽니까? 점술가나 교수나 이런 놈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수도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쵸, 뭘 모르거니와 교수가 뭐 이런 연구 결과 낼 때 어차피 내가 돈 매기면 다 똑같은 결과 나. 어차피 교수도 내가 구워 삶아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내고야 할 수 있는데 점술가한테 얘기하는 거랑 뭐 다릅니까 그게? 차라리 점술가한테 내가 돈 준다고 점괘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요? 차라리 점술가가 더 신뢰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세계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게? 예? 초엘리트들의 기득권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참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회가 되면은 이런 생각에 한번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재밌는 얘기, 물론 조회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김준호의 야망이 폭삭 망했지만 괜찮아. 뭐 상당히 어렵고 골치 아픈 얘기가 한번 화이트보드 하나 갖다 주시면은 제가 제작비가 올라간다고? 오늘 얘기는 뭐냐면 김준호의 야망, 명태균의 야망, 그다음에 김건희의 야망이 지금 그리고 한동훈의 야망이 지금 야망들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지금 국회에 막 나 왠지 기분 나쁜데 그 세 명이랑 같이 엮이니까 막 이렇게 막 김준호의 야망을 빼놓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 국회를 다 휘가마치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는 별로 없다. 네. 오늘 방송 그럼 잘못 찍은 거야? 예? 오늘 아니 늘 이랬는데 뭘 잘못 찍어요. 늘 그런 얘기잖아요. 도대체 다 뭔 상관이냐 이게 지금. 예? 우리 인생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게? 아니 저 마피아들이 야쿠자들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누가 어느 구역을 먹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보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갈수록 정치의 질이 떨어져서 방송 평론하기 갈수록 싫어질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전 요즘 먹고 살려면 어떻게? 방송국 안 나가서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아 근데 왜 3시에 자냐고요? 왜? 아니 그 이제 왜 5시에 자냐고요? 연구용 욕하는 3시까지 했으면 적어도 3시 반에는 자야지 왜 5시에 자냐고요? 아 그게 한번 이제 깨면 이게 바로 안 자줘요. 그렇습니다. 3시 사실은 3시 넘었어 퇴근하는 시간이.